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꽤 길게 우리가 쉬었고요. 내일은 대망의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상장을 하는 날입니다. 패스하신 분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상장일의 체크포인트 또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커머스 사업과 또 교과서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었죠. 공모가는 32,000원이고요. 삼성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사주 조합에는 배정된 물량이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근데 애당초에 기관 투자자한테 배정한 물량을 75%에서 70%까지 줄였었죠. 그만큼 일반 청약자한테 배정되는 물량이 늘어났었고요. 약간 우리한테 떠넘긴 느낌이 있긴 했는데 아무튼 미달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약은 1.60%가 잡혔는데요. 수요 예측 때 4.37%에 비해서 오히려 좀 떨어진 느낌이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수요 예측에서 건수 기준으로는 0.89%밖에 안 됐어요. 딱 5개 기관만 확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기관이 좀 꽤 많은 수량을 신청한 덕분에 수량 기준으로는 수치가 좀 높았을 뿐인데요. 결국에는 확약 물량을 배정할 기관 자체가 얼마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확약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하면 37.27%로 거의 차이가 없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1,558억 원 정도, 여전히 꽤 무거운 규모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봤을 때 기존 주주의 비중이 50.04%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국내 기관이 22.46%, 일반 청약자가 15.16%, 외국 기관도 12.34%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외국 기관들이 수요 예측에 참여한 물량 대비해서 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아갔더라고요. 요거를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기존 주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기존 주주는 그냥 뭉뚱그려서 기존 주주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단가를 파악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근데 회사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기타 주주의 비중이 2008년 대비해서 2014년에 굉장히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기타 주주는 최소 10년 전부터 해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장일 헐값에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게 위험 요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조건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확약이 1.60%로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37.27%로 여전히 많습니다. 기존 주주는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들의 단가는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약 1,558억 원, 시가총액은 약 4,180억 원. 네, 어느 하나 좋은 조건은 없고 심지어 무겁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나마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것은 TDS 판매 따따블 이후 수급이 꽤 살아난 상황이라는 거죠. 이엔셀이 초반에 고점을 찍고 내내 흘러내려버리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고점 기준의 수익률입니다. M83이 243%, 이엔셀이 199%. 굉장히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엔셀까지 상장까지 보고 청약 판단을 할 수가 있었다면 아이스크림의 청약 경쟁률이 훨씬 더 올랐을 것 같은데 M83까지를 보고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청약을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패스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 표를 보시면 분위기가 그저 그럴 듯 상장을 한 유통시총 1,000억 원 이상의 종목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나 이노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보시면 고평가된 무거운 종목은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수급이 완전히 좋았을 때 상장을 한 DS 단석이나 LS 머티리얼즈가 있거든요. 얘들은 고가 기준으로 따따블을 찍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로 수급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좋은 건 아니지만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나 이노스페이스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낮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아이스크림 미디어 또한 손실보다는 수익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기는 해요. 자, 요거는 참고를 해주세요. 24년 예상순이익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현재 반기 실적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24년 반기 기준의 LTM과 8월 28일의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비교 기업들의 평균 펄을 계산을 했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회사 측이 제시한 삼성출판사 외에
교육 출판 관련한 기업들인 이퓨처, 예림당, 메가스터디 교육까지를 포함을 시켰어요. 이렇게 산출한 주당 평가가액은 약 37,49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공모가보다 17% 정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비교 기업을 뭘로 삼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 대장주, 메가스터디 교육을 크게 뛰어넘는 펄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스터디의 7배 정도를 적용을 해봤고,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18,325원, 공모가 32,000원은 여전히 너무 비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에 대한 평가가 천차만별로 벌어질 거라, 그래서 상장일의 흐름을 생각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DS팜 이후의 수급 상황을 고려한다면 수익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공모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수급이기 때문에. 저는 내 맘대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이 공모가보다 약 17%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되고, 여기에 긍정적인 수급으로 인한 약간의 오버슈팅까지 기대를 한다면 목표는 한 30에서 50% 정도까지는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죠. 그 이상이 가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한 정도를 크게 뛰어넘어서 막 달린다고 하면 수급은 생각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뒷힘을 발휘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초반에 만족할 만한 수익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빨리 정리를 하는 쪽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상. 네, 청약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제가 수요 예측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회사가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를 받고 있는데, 기존의 수학, 사회, 과학 요 3개 과목에 더해서 영어, 음악, 미술, 체육까지도 심사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합격 공고가 뜨는 날이 바로 8월 30일 상장 당일이에요. 그래서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결과에 따라서 주가 출렁임이 매우 클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도 검색을 하면서 주가를 같이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럼 내일 아침 상장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만나요. 안녕.